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든 시장입니다. 이야기들 풀어가면서 저희 전략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이 드디어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빨간불을 켜면 어느 정도 바닥 신호가 나올 거라고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 지수가 또 한 번 흔들리니까 암울하기도 합니다. 버팀목을 기대하기도 무리인 구간인지 일단 반도체주 점검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뭐 해외 리서치에 따르면은 뭐 디램 가격이 5에서 8% 하락할 것이다 하반기에, 그리고 낸드 가격은 0에서 3% 정도 하락할 것이다. 리포트가 지난주에 나왔죠. 그래서 대부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후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가격 하락 조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여기에 따라서 비트크로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에 급하게 이제 공급을 줄이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응을 한다면은 아마 하반기 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내년에 비트크로스가 줄어들면서 공급이 제한적으로 변화되면서 가격은 아마 내년부터는 좀 올라가는 분위기, 이렇게 갈 수 있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하향 조정된 분위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부분 다 가격에 대한 선반영은 됐다 볼 수 있겠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PBR 0.9배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 0.9배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역사적으로 두 번밖에 없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반적으로 재고 수준이 뭐 13주 이렇게 막 올라갈 때요. 근데 최근에 재고 수준은 5에서 7주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재고 수준과 좀 다르고, 또 그때는 그렇게 재고 수준이 올라가면서 막 적자 전환 이렇게 갔던 경우가 PBR 0.9배를 이제 깨고 내려갔죠. 물론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0.6배까지 갔지만 굉장히 큰 적자를 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현재 그런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다소 조금은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것이 아니냐,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경쟁력 확인이 좀 필요하죠. 메모리 부분보다는 파운드리 쪽에서 어떻게 경쟁력이 가느냐의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반등세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시장에 루머가 하나 돌았어요. 그 대만 관련해서 지금 TSMC 관련해가지고 애플의 오더컷이 10% 정도 나왔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그 잘 나가는 TSMC도 오더컷이 나오고, 서버 이외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쪽에 수요 관련해서 이제 오더컷이 나왔다. 이렇게 시장에서 루머가 돌면서 그 금요일날 시장의 급락도 이제 막판에 그게 한 방 더 먹은 거죠. 그랬군요. 근데 대만의 애널리스트 고밍치라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인데 굉장히 그 뭐랄까 신뢰도가 높은 애널리스트인데요. 개인적인 트위터를 통해서 주말 사이에 이거 근거 없다.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는 근거 없고, 차라리 지금 앞당겨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기 일보 직전의 시기에 애플 같은 경우는 오더컷을 하지 않는다. 오더컷보다는 차라리 지연,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더 미루는 정도로 가지, 물량을 갑자기 뭐 앞두고, 출하 앞두고 오더컷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아예 말하면서 자기가 파악한 바로는 애플의 오더컷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늘 그래도 이미 이제 지난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상승세로 그래 돌아서면서 좀 버텨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주도 업종이 없죠. 지금 뭐 오늘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난주에 안 좋았던 2차 전지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없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힘든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위기 반전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게 딱 하나, 그래도 남은 건 실적인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가 7일 실적을 발표하면 이 잠정 실적의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시장에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까요? 반도체 좀 포함해서 이 하단에 있는 종목까지 이 실적 발표 전후로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부장님? 네, 이제 지난주부터 시장 컨센서스는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글로벌 마이크론을 포함한 전자나 하이닉스도 2분기까지는 그래도 숫자가 그렇게 썩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죠. 이 부분이 3분기, 4분기에 디램이나 낸드 가격의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 근데 가격은 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밸류에이션은 주가가 이제 선반영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이야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향후의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일단 가격은 많이 만들지 않고 공급을 제한하면 또 수요가 있는 국면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수익률 면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나중에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는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온 게 3나노 관련된 공정, 그러니까 GAA,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 관련된 3나노 공정에서 퀄컴을
네. 고객으로 지금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왜냐하면 원래 GOS 논란 때문에 퀄컴이 TSMC로 넘겨갔거든요. 네네. 그런데 3나노 이번에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퀄컴이 새롭게 재계약자로 등재했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나노의 GAA가 뭐 수율 문제가 완벽하게 뭐 8, 90%까지 수율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연초에 10에서 20% 정도의 아주 낮은 수율에서 어느 정도 잡힌 것이 아니냐라고 퀄컴과 관련된 재계약과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반전의 기회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퀄컴이 정말 뉴스대로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에 새로운 고객으로 등재가 됐는지 확인 여부가 사실은 돼야 될 것 같고요. 경쟁력은 거기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애플의 오더 컷 이슈는 고명치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사실 무근으로 이미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 퀄컴에 관련된 부분에서 파운드리 쪽의 3나노에서 퀄컴을 과연 재계약을 하면서 고객으로 맞았느냐. 지금 그때 당시에 3나노 양산한다 했을 때 고객은 중국 업체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물량이 별로 없어요. 크지 않은 일부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 않았는데, 퀄컴을 만약에 정말 3나노에 데리고 왔다면 수율 문제는 상당히 좀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죠. 그렇죠. 수율이 잡힌다면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갈 수 있고요. TSMC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핀팻 기술을 이용한 3나노로 들어간다고 하반기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되지만 3나노 공정의 싸움이 상당히 지금은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3나노 쪽의 수율을 먼저 잡는다면 삼성전자의 반격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요. 이 부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른 반응을 저희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봤고요. 이어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버텼고요. 기대감도 컸습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조선주의 향방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오늘 조선주뿐만 아니라 뭐 신재생 쪽이 오늘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법안이 하나 통과되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기존의 탄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관련해서 기존의 것들이 이렇게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나오면서 약간의 그 신재생 쪽에 브레이킹이 약간 걸리는 듯한 그래서 뭐 아주 그렇군요. 그렇죠. 아주 핵심적인 임팩트 있는 악재는 아니지만 다소 좀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조금 센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조선을 본다면 신조선가, 그다음에 중고선가가 공이 다 둘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카타르발 지금 LNG 관련된 운반선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발주가 나오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좋았지만 주가가 또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최근에 괜찮았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일단 가격이 좀 반영된 상태에서 더군다나 미국의 프리포트 터미널, LNG 터미널이 화재가 나면서 3개월 이상 지금 미국 쪽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을 못합니다, LNG를. 네. 그래서 유럽 쪽의 LNG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 쪽의 LNG 가격은 빠지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뭐 3개월이라고 했지만 그게 하반기까지 갈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LNG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교착 상태에 좀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은 어떻게 되죠? 기존의 전통적인 석탄 발전, 화력 발전소를 돌리겠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 개발 관련된 종합 상사 관련된 주식들이 네. 지난주에도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도 움직이면서 자원 개발 관련된 전통적인 석탄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인 거죠. 그런 움직임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강했던 태양광도 오늘 같은 경우는 OCI나 뭐 하나솔루션 이렇게 다들 조정을 또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신재생 쪽이 좋았던 부분들이 다소 지금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온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 길게 보다 보면 결국은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 그림은 맞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풍력이나 원전 뭐 5에서 6년, 7년 이렇게 걸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네. 한번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고 정부의 의지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게 반영이 돼야만이 가는 거죠. 이게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유럽 쪽과 같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관련된 그 화력발전소 다시 돌리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만이 이제 연말, 겨울 수요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약간 센티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과 관련된 일부 미국 쪽의 판결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브레이킹이 걸릴 수 있는 약간의 센티가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빌미를 좀 줬다 보이는 거고, 신재생 관련해서는 조선주가 역시나 신조선가나 중고선가가 좋아지면 가격은 좋아지겠죠. 실적도 좋아지고 수주가 계속 들어옵니다. 25년까지는 도크가 다 찼고요. 26년 이후에 계속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계약이 없어지면 리셀링이 바로 높은 가격에 바로 세일링이 하루 이틀만 바로 됩니다. 네네.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게 좀 보시되 단기적인 가격이 좀 차익 실현 빌미를 줄 만한 가격까지 왔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눌림목으로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일시적으로 좀 수익을 챙기실까요? 아니면 그대로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실까요? 조선주는 정통적으로 PBR 1.5배 이상 올라가면 두드려 맞습니다. 뭐 실적과 수주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조금 그 부분까지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근데 장기를 보면 최근에 뭐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죠. 태양광도 그렇고 조선업종도 그렇고 대부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는데 애널리스트 입장에는 그렇긴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PBR 1.5배 그 이상으로 간다면 1.5배 기준에서 올라간다면 항상 조선주는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걸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패턴을 보였는지에 대한 팁도 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까지 커버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벌써 부장님 네. 덥습니다. 주식시장은 싸늘한데 밖에 너무 더운데요. 올 여름에 최악의 전력난이 예고된 상황. 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 좀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공략 포인트를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지금 매수에 나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될까요? 글쎄요, 뭐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업용 전기도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뭐 유럽 쪽도 지금 그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야기가 네. 나오고 그렇습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죠.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이 그러니까 벌써 덥고요. 예비 전력이 하향되면서 경고음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예비 전력량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쪽의 천연가스의 가격 급등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쪽의 LNG 프리포트의 화재 때문에 미국 쪽은 오히려 천연가스 재고가 넘쳐나면서 가격이 빠지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석탄 발전이 재가동 단기적으로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개발 관련된 종합 상사 관련된 종목들이 네. 일부 조금 반짝 단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가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뭐 다시 이제 110달러 선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7월 중순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한테 되게 볼멘 소리 하기가 좀 쉽지 않은가 봐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뭐 사우디한테 뭐 그렇게 말 안 하겠다. 뭐 다른 중동 국가한테 이야기하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든 대통령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중간 선거도 남아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필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전반적인 미국의 설비 관련된 가동률도 굉장히 높게 거의 꼭지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비 가동하기도 쉽지 않아요. 네. 사우디도 증산 여력이 많지 않고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증산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꺾을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수요 파괴입니다. 수요가 없을 네. 때 그럼 경기가 꺾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경기를 살리면서 수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고 공급량이 느리기도 만만치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중국 쪽에 많이 팔기 위해서 러시아, 인도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뭐 이란이죠. 이런 쪽에서 지금 가격을 굉장히 서로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해요. 네. 중국에 많이 팔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좀 다행이고 러시아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러시아 관련해서 막는다고 하면 오늘 리포트가 JP모간에서 나왔는데 러시아 원유를 한 500만 배럴 정도 만약에 급감을 시켜버린다면 유가가 350달러까지 간다고 그랬거든요. 버티는 기업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도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가를 짧게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해서 신재생 쪽으로 가는 건 방향은 맞고요. 네. 단기적으로 석탄과 관련된 쪽이 가기 때문에 그렇고 전력 생산 관련, 뭐 전력 관련된 전선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뭐 일단 태양광이 제일 지금으로선 제일 좋아 보여요. 태양광이. 그리고 중국 쪽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어제도 주말에도 올랐습니다. 그러게 중국 쪽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국내는 좀 빠집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태양광이 조금 더 빠를 것 같다. 풍력은 설비 관련된 기본적인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인플레 때문에 조금 뒤처지지만 일단 태양광이 탑필 것 같고요. 풍력도 따라가는 가겠죠. 그런 부분들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전 그리고 지난주에도 잘 버텨줬던 쪽 한다면 제약바이오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진단키트도 오르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코로나 재유행 이게 키워드인가? 아니면 원숭이 두창이 키워드인가? 조금 헷갈립니다.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어떤 키워드가 관련 섹터를 지금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된 주가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 일간 확진자 수가 6,000명대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지난주 같은 날로 본다면은 한 3,000명대에서 추가 3,000명이 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뭐 6,000명대가 과거에 비하면 좀 적은 숫자긴 하지만 그래도 경계감을 늦추지 않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튀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련된 그 코로나 관련된 뭐 종목들이 좀 튀어 올랐죠. 더군다나 코로나 관련된 하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뭐 테마성으로 원숭이 두창도 같이 끌고 가고 있어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쪽에서 지금 굉장히 좀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뭐 전체적인
뭐랄까 원숭이 특정 확진자 수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경계를 굉장히 할 수밖에 없고 WHO 같은 경우도 지금 긴급 회의를 다시 재소집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코로나19를 하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원숭이 투창과 관련해서 이제 오버랩을 하면서 이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뭐 너무 과하게 주가가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과거처럼 뭐 하루에 뭐 몇만 명씩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이제 과하게 생각할 상황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원숭이 투창도 글로벌리 몇천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국내 확진자가 한 명 나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천연두 관련된 또 백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좀 경계를 한번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기 때문에 원숭이 투창도 많이 이제 경계를 하겠죠.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다면 저는 뭐 일반적으로 한번 땡큐하고 한번 팔아놓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 장이 안 좋으니까 더군다나 테마주가 올라가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급에 쏠림 현상으로 좀 보시고 펀더멘탈리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바이오주를 본다면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이 다소 어닝과 관련된 모멘텀을 조금 받으면서 조금 하반기 이후는 좀 좋아진다는 어닝에 대한 이슈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이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CMO 관련된 탄탄한 실적을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네.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까지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많이 빠졌다, 실적 괜찮다 이 두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이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엔터 오늘 가져왔거든요. 부장님, 실적 그리고 많이 빠졌다 하면 네. 엔터 역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 가져도 될까요? 좀 뭐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이브가 이제 어쨌든 기준이 되는 종목이고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던 건데 네. 이 단체 활동을 일단은 뭐 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올해 아마 군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단체 활동과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상당히 오래 뭐 몇 년 걸릴 수 수밖에 있습니다. 없겠죠. 네. 그러면 일단 그거죠. 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정해진 그룹 활동이나 뭐 콘서트 활동이 되면은 가이던스가 나올 수 있는데요. 솔로 활동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정도의 가이던스가 나올지 일단 가이던스 하향 조정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가이던스를 내기가 좀 힘들어요. 솔로로 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 솔로 예측이 활동이 불가능하죠. 또 어떻게 순차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도 BTS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아마 그걸 주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이던스 하향은 맞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향이 될지 그리고 단체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솔로 활동 갔을 때 과거에 뭐 30배, 50배, 60배 줬던 밸류를 지금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 멀티플을 조금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요. 그러면 하이브가 멀티플이 깎이게 되면 기존의 다른 기획사 뭐 JYP, 뭐 SM, YG 다들 멀티플이 이제 지금 20배 이상, 25배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멀티플이 과연 정당화되려면 또 그것도 괜찮게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BTS 관련된 팬들이 BTS 없어진다고 갑자기 뭐 JYP나 블랙핑크나 뭐 이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약간의 그 팬덤의 공백 때문에 약간의 뭐 아주 미미하게 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BTS 고객들이 그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팬덤이. 쉽지 않아요, 그거는. 쉽지 않죠. 네. 그 팬덤은 그 팬덤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반사이익 받는다?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그걸 뭐 굉장히 임팩트 있게 반사이익을 받는다 보기는 힘들어요. 아닐 것 같아요. 다만 밸류에이션이 지금 하이브가 밸류에이션이 멀티플이 떨어지고 실적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이브의 기준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나마 이제 JYP가 좀 탄탄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이 트와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신림 그룹들이 상당히 그래도 탄탄하기 때문에 실적 단으로 보면 JYP가 탄탄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SM이 좀 밸류가 좀 상대적으로 싸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네네. 그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BTS 관련된 그 오버랩이 돼요. 그러니까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 또 뭐 전체적인 어떤 집합적인 어떤 단체 활동이 좀 안 된다 이래버리면 BTS가 오버랩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YG가 그 좀 문제는 뭐 시집을 갈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애도 할 수 있고요. 연애하면서 단체 활동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랩이 되니까 이제 YG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적단을 보면 아무래도 뭐 JYP가 좀 탄탄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M이 좀 상대적으로 싸다. 근데 PER 20배, 25배 이상 갈 수 있나? 그건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도 업종으로 엔터가 가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는 건데요. 하이브 쪽에서 어느 정도 멀티플이라든지 개인 활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가 나올지가 조금 명확해지는 시점에 네. 멀티플을 주고 다른 쪽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조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연속적인 어떤 주도 업종으로서의 어떤 엔터주로 뛰어나간다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다만 가격 증가를 그래도
잘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이고 성장 업종 중에서는 가격 전가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 섹터이니까 주목을 계속 해야 할 필요는 있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꼭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포인트들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5개 이슈 다 봤고요.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부장님의 원픽은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역시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길게 본다면 뭐 반도체 섹터를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 반도체 섹터가 뭐 V자 반등을 하면서 급등한다 이건 뭐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면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0.9배 이하의 SK 하이닉스는 좀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뭐 과감하게 뭐 공격적으로 레버리지까지 써서 뭐 2배, 3배 이렇게 뭐 내가 시종이나 뭐 이런 걸 써서 뭐 사자 이건 아니지만 현금을 갖고 계시다면 올해 하반기 내년 정도를 바라보면 굉장히 괜찮다는 거고요. 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13만 원까지는 밴드 움직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밴드 하단을 깨고 내려간 가격이기 때문에 급격히 악화된 어떤 악재, 센티는 충분히 반영됐다 볼 수 있겠고요. 디램 재고도 지금 아마 공급업체 대비 한 4, 5주 정도 수준이었던 점 감안할 때 최근에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7에서 9주 그리고 공급사 재고는 업체별로 한 4주에서 6주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13주, 15주 이렇게 막 재고가 쌓였던 그때하고는 달라요. 또 그때는 또 적자 전환을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0.9배 미만으로 한번 빠졌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0.6배까지 빠진 적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아주 특별한 경우였죠. 전체적인 글로벌의 시스템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0.9배가 깨진 이 상황은 역사적으로 2번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한번 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내년에 비트크로스가 또 줄어들면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걸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사서 모아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하이닉스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